힘들게 했던 손님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객하고 미성년자, 술, 담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고통스러웠습니다. 일단은 취객은 왜 힘드냐면은 이 취객을 스태프들이 좀 힘들어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취객 들어와도 뭐 신고하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근데 뭐 추근덕거린다거나 아니면 좀 귀찮게 하면은 이 스태프들이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알바가 빠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이 알바가 힘들어하니까 좀 취객은 좀 힘들었고 미성년자가 이제 사실 이제 주민등록증 뭐 위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아무리 검사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.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은 피해가 무조건 없어요. 그 미성년자는. 그래서 신고를 받거나 누가 신고를 하게 돼서 이제 저희 업장에 넘어오면 무조건 영업정지를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건 아닌데 담배를 뭐 한 달을 못 파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타격이 한 달만 못 팔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여파가 보통 뒤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가는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이제 다른 쪽으로 손님이 뺏긴 사람들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 매출이 좀 빠지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니까 굉장히 법이 잘못됐다라고 막 느끼긴 하는데 뭐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뭐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예전에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자기가 샀다. 근데 나 경찰에 이거 신고할 예정인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. 실제로. 그랬는데 좀 타격이 컸죠, 크기는. 상습적으로 약간 돈을 완전히 요구하는 건 아니었는데 나 이렇게 지금 이거 담배를 샀는데 나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할 건데 뭐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니까 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정상 참작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개월 영업정지 먹고 그때 좀 타격이 좀 컸었죠. 왜냐면 그렇게 해도 그 친구는 전혀 처벌받는 게 없어요. 미성년자는. 구매한 사람은 아예 처벌이 없으니까. 아, 요즘에는 또,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 BJ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뭐 방송 이제 요즘 막 뭐 시청자 수는 많지 않아도 뭐 생방이라든지 방송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 사람들 막 이제 술 먹고 와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와가지고 왜냐면 제가 운영하는 점포 중에 원룸촌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. 이제 혼자 사니까 혼자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술 먹방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계속 이제 추근덕 거리는 거죠, 여자한테. 근데 그 사람들은 경찰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. 왜냐면 경찰에 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때린 게 아니고 뭐 가서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걸고 뭐 연락처 알려달라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사실 경찰도 처벌하기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알바 스태프만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죠. 추리닝이나 슬리퍼 입고 오는 친구, 뭐안 씻고 오는 친구, 뭐 이런 친구들은 거의 뭐 아예 보자마자 사실 그 이력서에서부터 보통 ABC로 제가 등록해서 C로 일단 해놓고 아예 그리고 모자 쓰고 오는 친구나 뭐 이렇게 어쨌든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죠.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게 그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와서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은 뭐 하는 것도 그렇게 해요. 보통 제가 선호하는 건 사실 나이 좀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.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사실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. 좀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. 왜냐면은 정말 일을 하러 온 건지 이게 사실 놀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와서 보통 핸드폰만 많이 하고 있고 일을 안 하죠.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리고 사실 근무 기간도 짧고 교육하는 것도 굉장한 그 노동이거든요. 새로 또 오면 뭐 한 달마다 계속 교육한다고 치면은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예요. 어느 정도 익숙해질만 하면 또 나가니까. 그래서 이제 좀 나이 있는 사람을 좀 쓰고 시니어 스태프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저는 시니어 스태프도 한 5명은 쓰고 있는데 이제 시니어 스태프는 이제 만 61세였나 아무튼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나라에서 또 지원도 좀 해줘요. 그래서 또 그분들을 쓰면은 장기로 굉장히 일을 하고 보통 연 단위로 일을 하시거든요. 근데 진짜 사실 좀 단점은 좀 느릴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고 결국은 익숙해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면은 그분들을 쓰면 굉장히 선순환을 일으켜서 저는 시니어 스태프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리는 거죠. 버리는 거는 그 이제 로스가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삼각김밥 발주를 10개를 했는데 뭐 7개만 팔고 3개를 못 팔았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가는 이제 점주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. 30%는 폐기가 된 거죠. 폐기율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100% 예상은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기가 많죠. 왜냐면 결품 나는 거를 제가 극도로 좀 싫어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이 없어서 손님이 그냥 돌아가는 거.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 결국은 손님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. 원래 먹어도 사실 그 이상은 없는 상품이거든요. 보통 이제 유통기한이 워낙에 짧으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건 결국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이지 이게 상한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어차피 냉장고에 있는 상품이니까 보통 24시간이면 폐기를 하는데
우리 집에서 밥 했다고 뭐 24시간 됐다고 버리진 않잖아요. 그래서 사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품인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막 이 폐기를 이제 먹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 또 좀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점주들이 있어요. 왜냐면 실제로도 이제 폐기를 자꾸 먹다 보면은 폐기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뺏어 먹고 폐기 찍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 사실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뭐 먹어도 크게 무관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편의점 스태프들이 이제 먹거든요 많이. 사실 그거 때문에 또 좋아하는 그 알바들도 많이 있어요. 왜냐면은 식대가 또 줄게 되는 거니까 가져가서 먹거나 이러면은 어떻게든 밥값이 굳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. 폐기 먹게 하면은 이제 바깥치기 하니까는. 예, 뭐 바꿔치기 하거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뒤 밀어넣고. 예, 이게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뭐 미리 먹고 이제 나중에 종이만 찍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좀 크게 보는 편이라서 자잘한 거는 좀 넘어가야지. 그런 것까지 다 하면은 정말 머리 아파서 이게 이렇게 다점포 할 수가 없거든요. 대신에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. 그 폐기 같은 거를 이제 뭐 손님을 주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절대 저도 못하게 하거든요. 뭐 자기가 뭐 괜히 뭐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주면 근데 그거 잘못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님들한테 주는 거는 절대 무조건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주면은 안 사 먹는 사람도 생겨요.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폐기나는 거는 손님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.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. 뭐 단불고기라든지 막 자기네 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일 문제는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거를 이제 그냥 먹게 되면은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. 네,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절대 그거는 안 되고 근무자들 먹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. 그 아니면 뭐 탈이 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왜냐면 이거를 먹고 탈이 났는지 몰라요. 근데 탈이 났어요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. 무조건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도 실제로 그래요. 다른 거를 먹고 탈이 날 수도 있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가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범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문제가 좀 커지죠 많이. 이제 본사에 사실 입사해서 그 1년 후에 제가 창업을 했었거든요.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. 시원하게 2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날리고 이제 말아먹었죠. 그때는 사실 이제 젊은 패기도 있었고 원래부터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메이저에 이제 그 입사를 했는데 이 메이저에서 이제 사실 편의점 구조 자체가 본부랑 영업이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좀 불합리하다고 느꼈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. 그래가지고 메이저 편의점이 아닌 개인 편의점을 오픈했다가 개인 편의점은 역시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주 크게 깨달았죠. 2년 만에. 그래서 2년 만에 좀 돈을 좀 많이 날렸습니다. 2년을 이제 말아먹고 나니까 이제 진짜 뭐 속된 말로 진짜 한강 가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번에 해서 안 되면 정말 끝을 봐야 되겠다 생각으로 그때 이제 메이저 편의점을 이제 2개 한꺼번에 오픈을 했죠. 예전에는 약간 그런 게 트렌드였거든요. 잘 되는 점포랑 좀 안 되는 점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제 주는 거죠. 예, 거기가 이제 그 사연이 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사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점주 임차라는 건데 임차권이 저한테 있는 거고 하나는 본부한테 임차권이 있던 거였어요. 근데 본부한테 임차권이 있던 게 매출이 좀 높았어요. 거의 높고 이제 안 되던 게 매출이 낮았는데 운영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. 본부께 이제 어쨌든 매출이 좀 떨어지고 점주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을 가지고 있던 점포가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 본부 거는 어차피 이제 본부한테 넘기고 5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거는 이제 조건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점포로 효자 점포로 바뀌게 됐죠.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게 좋아서 받았는데 이게 진짜 이 효자 점포가 됐죠. 제가 이제 항상 추천하는 게 좀 기존점을 좀 최대한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쨌든 여기 편의점을 하려는 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. 큰 돈을 만들려고 온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편의점의 본질에 맞는 안정적인 걸 가져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매출이 이미 나와 있고 매출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. 무조건 높으면은 저 같아도 안 주잖아요. 그럼 계속 하죠. 돈이 되니까. 근데 좀 돈이 안 되고 좀 수익이 낮은 점포가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포를 아까 말했다시피 좀 망가져 있는 점포를 잘 선별해서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손해볼 확률이 적죠. 그래도 150 이상 되는 점포 받아서 하면은 그래도 진짜 웬만해서는 그것 때문에 뭐 인생이 진짜 망가지거나 내가 이거 해가지고 진짜 5년 동안 정말 모든 전재산 날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 정도로 좀 안정적이니까 그런 정보 받아서 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상권 보는 눈도 생기고 진짜 할 수 있는 매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생기면 그때 좋은 점포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죠. 네, 150 이상은 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150 미만으로 나오면은 사실
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해요.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. 왜냐면 진짜 오픈했는데 100만 원도 안 남는 점포 있어요. 그런 점포 하면은 그냥 진짜 인생 뭐 막말로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, 진짜 완전히. 대출만 뿐만 아니라 한 달에 뭐 3, 400씩 마이너스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좀 환장하는 거예요, 사람 진짜. 보통은 이제 그 오전에 이제 8시에 출근해요. 보통 편의점은 8시라고 봐야 돼요. 9시가 아니라 얘 루틴이 이제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, 보통. 8시부터 3시, 3시부터 10시, 그 다음에 야간 10시간.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돌아가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. 약간 직장이랑 비슷한 루틴으로 8시간 정도에서 10시간 사이 근무를 했고요.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출근하면은 무조건 이제 발주부터 봐야 돼요. 발주가 이제 10시 마감이거든요. 그 2시간 동안 발주를 열심히 보는데 지금은 자동 발주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자동 발주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2시간 정도는 발주에 시간을 투자하죠. 그래서 투자하고 이제 근무 쓰면서 상품들 이제 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물류가 이제 하루에 3번 들어오거든요. 냉장 2번, 그다음에 상온 1번. 보통 한 근무자가 1개 정도씩을 받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근무하면 오전 물류를 받고, 그다음에 이제 오후 근무자는 오후에 저녁에 들어오는 물류를 또 받고, 그 다음에 야간 근무자는 보통 이제 센터 물건, 이제 상업 물건이라고 하거든요. 상업 물건들을 받고, 그렇게 좀 운영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이제 정리할 때나 이런 게 봐주긴 하는데, 지금은 뭐 들어가지는 않는데,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제 근무할 때는 그 카운터에서 계산도 하고, 발주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다 했죠. 사람 관리도 하고. 네, 지금도 근데 이제 뭐 가서 이제 출근을 하니까 그 점포는 안 가진 않거든요. 가서 이제 가면은 카운터 계산 도와주고 물건 정리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죠.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요. 유튜브 이제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 고정 댓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상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담하고 뭐 관리도 해주고 기존에 있는 점포들도 관리해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연락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편돌이 채널. 예, 맞습니다.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유튜브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제가 굉장히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는데 편의점 창업이라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 진짜 낮은데 사실 제가 편의점을 그 된장찌개에 좀 비유를 좀 하거든요. 이 된장찌개는 누가 끓여도 좀 대충 맛은 나잖아요. 이 편의점도 운영을 진짜 잘하면 정말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근데 운영에는 신경 안 쓰고 입지만 좋은 데 들어가서 나는 이제 큰 거 한 방 노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7개 갖고 있는 점포들이 대부분은 다 적자를 봤던 점포들이에요. 그 점포들을 성장시켜서 경쟁점을 없애고 했던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고 이 운영이 어쨌든 오픈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. 운영으로 승부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